네, 전우용의 픽입니다. TV 방송에서 음식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고요. 뭐 음식뿐 아니라 식당도 방송의 소재가 되곤 하죠. 많은 음식들이,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안방에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음식들이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식, 한복, 한옥 그러면 한국 전통이 연상되시겠지만 한류, 방탄소년단에서 한국 전통이 연상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뜻이 분열돼 있죠. 보통 앞에 한자가 붙으면 한국 전통과 관련돼 있다, 또는 한국 전통 문화다. 그런데 이 전통이란 또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 떡볶이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 전통 음식에 속할까요? 이른바 조선 전통 요리의 탄생과 명월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서명식을 거행한 곳은 일명 태화관, 정식 명칭은 명월관 인사동 지점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이제 이 사안을 두고 민족 대표들이 룸사롱의 원조인 명월관에 모여서 기생옆에 끼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한 차례 좀 논란이 있었죠. 뭐 그런 이제 그 논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왜 민족 대표들은 그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식을 했을까요? 첫째는 일제강점기 1919년 상황에서 30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모일 수 있는 민간 시설은 요리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없었어요. 학교 강당, 교실 아니면 교회 예배당 말고는 민간 시설로서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둘째로는 이 당시 명월관 지점이 자리 잡고 있던 인사동은 별명이 서울 중앙이었습니다. 명월관 지점 자리였던 태화빌딩 옆에 가면 하나로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서울의 중심점 표지석이 있어요. 조선시대 지금처럼 서울이 확장되기 전에는 거기가 서울의 지리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원한 시설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 중앙고등학교, 중앙대학교가 모두 인사동에서 기원했던 시설들입니다. 그 중앙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1912년부터 10여 년 전, 정확하게는 1903년 9월입니다. 그때 요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던 이 땅에 최초로 파천왕적이고 신식인, 전혀 없었던 새로운 요리점이 탄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903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로와 종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일민미술관 북쪽 편에는 기념비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친경기념비전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고종주기 40년이 되고 나이 5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해서 그걸 경축하는 의미에서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물은 각이라고 해서 비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황제의 비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등급을 높였던 겁니다. 물산의격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실었던 신문, 황성신문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실은 이 황성신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에 기념비전을 세웠던 겁니다. 맞은편은 우포도청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비우고 거기에 요리집을 차리게 했던 겁니다. 시차는 1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1902년에 치르기로 했던 이 친경기념 예식이 그해 가을에 콜레라가 유행하고 다음해 봄에 또 영친왕이 두창에 걸리는 그런 궁궐내 변고가 있어서 한 차례 두 차례 미뤄져서 1903년 가을에 하기로 했었고요. 그 1903년 가을에 국제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기념 예식을 앞두고 관민이 백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외국인 보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보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식 요리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명월관이 본격적으로 신문에 이름이 나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을사늑약 직후, 특히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이른바 차관 정치, 일본인 관리들이 한국 정부 관리로 임명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부임한 일본인 관리들에게 한국의 용어가 적당치 않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친일 부역자들 또는 일본인 관리들의 눈에 잘 보여서 뭔가 승진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이국적이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식당을 찾았고, 그게 바로 명월관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명월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이 식당은, 음식점은 아마 그 무렵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명월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관리와 한국인 관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마시고 또 기생들의 공연도 보고 이러는 이제 문화가 만들어졌죠. 오늘날 우리가 일종의 민속문화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망년회. 왜 우리는 새해 인사를 양력과 음력에 2번씩 하는 좀 특이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망년회는 꼭 양력으로만 해요. 음력 망년회는 안 합니다. 그 밖에도 졸업 무렵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모시고 하는 사은회, 각 기업체에서 기업 창립대회, 발기인대회,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요리집에서 하는 관행, 그 밖에 많은 회가변, 결혼식, 또 그 피로연 이런 것들을 요리집에서 하는 관행들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개중에는 우리 민속과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에 탄생한 요리집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의 원조이자 비조가 명월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명월관에서 제공한 음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파천왕,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전적으로 새로운 요리들을 음식에서, 그릇에서, 숟가락, 젓가락에서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던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했고,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조선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적인 것과 이별했다는 데서 명월관의 자랑거리를 찾았던 것이죠. 3.1운동 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예컨대 양요리집, 일본식 요리집, 청요리집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명월관에서 제공했던 요리들이 한국 전통의 정수를 간직한 요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이별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10여 년 만에 전통의 정수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명월관이 처음부터 팔았던 음식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조선 요리, 서양 요리, 일본 요리, 위스키, 브랜디 이런 것들, 와인까지 서양식, 조선식, 일본식 가리지 않고 팔았고, 건물도 조선식, 일본식, 프랑스식을 섞어서 지었었습니다. 영국의 에릭 홉스범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썼고 그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먼 옛날부터 그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왔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국가 형성기 또는 민족 형성기에 자기 민족의 고유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한국일 때, 다른 나라와 접촉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그때 한국적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전통은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방하면서 어떻게든 그와 구별되는 요소들을 만들어 보려는 차별화 의식이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모방과 차별화라는 서로 반대되는 지향 위에 위태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길게 올라가 봤자 300년, 짧으면 100년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도 가끔, 아니 자주, 어떤 것이 우리 전통이냐, 어떤 것이 외래적인 것이냐 이런 걸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어떤 것이 우리 전통에 유해된다고 해서 잘못 알았다, 이제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전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통 문화는 외국 문화와의 외래 문화의 관련 속에서 비로소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이걸 이해하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고 넓게 발전시키는 것, 우리가 전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랬듯이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외국 문화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전통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길이다. 전우용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전우용의 픽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KTV 유튜브로 매주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